원래는 어제 저희가 이제 캠핑을 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태풍의 영향 때문에 이제 이 콘도에서 이걸 찍고 있지만 왜 언제 오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집 보는 사람. 드림카 이제 아까 황 대표님은 이게 뭐 미래에 내가 살 차냐 뭐 올드카냐 뭐 기준이 뭐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드림카라는 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인생의 추억이 담긴 차가 될 수도 있고 그 차를 다시 한번 복원해서 그러니까 리스토어해서 탈 수도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려요. 아니요. 저는 드림카는 언젠가는 한번 사보고 싶었던 차가 첫사랑이었던 차. 첫사랑과 같이 탔던 차가 아니라 첫사랑이었던 차 얘기를 하는데 왜? 차 얘기하는데 왜? 그 차는 아마 그 차가 내가 자동차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차 같아요. 1968년 부모님이 사다 주신 장난감이었는데 코르벳 스팅레이. 아까 가오리. 네. 그 장난감 차. 장난감 차였어요. 네. 그런데 그 모델이 뒤에 조그만 밑에 모터도 달리고 작은 차. 아직도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항상 그걸 붙잡고 다니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굉장히 머슬, 근육 앞에 윌아치, 뒤에 윌아치,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콕 버럴 쉐입, 코카콜라 모양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한 그런 모양. 이 헤드램프 팝업되고 뒤에 범퍼가 크롬 범퍼가 뒤로 가다가 스플릿 범퍼라고 그러죠. 뒤에 가다가 떨어지고 쉐보레 그 동그란 테일 램프가 두 개 들어가고. 그 가오리잖아요. 스팅레이. 콜백 홍어. 오늘 먹는 거. 스팅레이가 홍어예요. 하여튼 그 차가 저한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언젠가 한번 가져보고 싶었던 차였어요. 그런데 진짜 아주 날렵하게 생겼고 그 차 정말 드림카였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차들이 몇 개가 있는데 코르벳 스팅레이만 미국 차고 나머지 몇 개는 생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이태리 차더라고요. 란치아 스트라토스 제로. 기가 막히죠. 위에서 보면 삼각형 그래픽이 딱 있고 옆에서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할 수 있었을까? 간디니가 디자인했던 베르토네에서 나왔던 차. 그리고 또 베르토네에서 나왔던 차 중에 람보르기니 미우라. 이것도 스포티하면서 그 우아함이 같이 곁들여진. 그거 어렸을 때 만들었던 그 모델 그것도 아직도 기억해요. 예전에 저희 캠핑 갔을 때 그 얘기하셨는데 그 시트로엔 SM? SM. XM. 아니. SM. SM. 이게 무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다 연결돼서 쭉 앞에. 헤드라 그때 그 얘기 연결돼 있고 하셨는데. SM은 그게 마세라티 엔진을 썼어요. SM이. 그래가지고 무슨 프랑스 대통령이 탔더라고요, 그쵸? 그거 아마 스트레칭 네. 버전일 거예요. 그 SM도 디자인이 정말 멋져요. 특별히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것도. 인테리어 디자인은 시트로엔이 굉장히 그때부터 어드밴스 했었는데 SM도 정말 멋진 차죠. 네. 그 헤드램프가 스티어링 휠 돌리면은 그 당시부터 헤드램프가 방향 전환이 터닝을 그 커브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었죠. 맞다. 그래서 그만 얘기는 했지만 그 최근에 DS7이 약간 그런 디자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갖고 싶은 차? 뭐 그렇죠. 네, 갖고 싶은 차.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갖고 싶은 차.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고 싶은 차. 지나가면 눈길을 한번 주게 되는. 아까도 첫 차 얘기했지만 첫 충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기아 자동차 그냥 기아 산업이었죠. 들어가서 굴뚝이로 그건 굴뚝 아니에요. 그건 깃발이에요. 깃발이구나, 맞다. 유럽 중세에 깃발 날리는 것처럼 그 깃발을 형성한 건데 연기 근데 보통 굴뚝이라고 사람들이 연기로 알더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깃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깃발은 이렇게 짧은 게 익숙하지 긴 거는 익숙치 않으니까 그걸 깃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 들어가서 그 당시 기아 뭐 트럭 만들고 이제 프라이드 겨우 만들어내고 마스터 모델인데 독자 모델 하겠다고 엔진이 있어, 뭐 플랫폼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고 기본 모델이 되는 승용차도 못 만들어 갖고 그럴 때 제가 마스다랑 그 프라이드 업무를 하게 됐으니까 히로시마에 자주 갔죠. 가니까 이제 친해져 갖고 이제 뭐 모델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80년대 후반에 뭘 봤냐 하면
미아따를 본 거예요. 미아따. MX5. MX5 그쵸. 그건 충격이라고 바꿀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건 엔지니어도 아니고 그냥 독자본을 만들면서 어떻게 좀 수출했었으니까 드림카로 어떻게 뺏겼어, 도움 지금. 주고 저도 도움 미아타가 주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미아타 빨간색을 그때 양산 전에 예. 그 RN센터에서 딱 보여주는데 아, 그거는 충격. 아니 어떻게 이런 차가 있을 수가 있나. 그것도 그냥 스포츠카라고 보기도 그렇잖아요. 엔진도 그때 1.5였을 거야. 2인승에 조그맣고 얕고 그거 갖고 어떻게 200km 달리겠어요. 그런데 너무 차가 재미있고 차를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냥 800km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그 개발한 엔지니어하고 제가 전에 책에도 썼지만 엔지니어 말이 너무 인상 깊었던 거예요. 차 만드는데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약간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셉의 또 기본적으로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내가 깨달은 것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다 그래요. 차 전에. 근데 말 대신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가 너무 발달하고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말 타고 다녔다는 기억을 잘 못한대. 근데 자기는 위에서 이게 뭐 스포츠카 비슷한 것 좀 독특한 걸 만들어 보라고 마즈다가 이제 기본 메인에서 잘 안 되니까 뭔가 독특한 걸 해갖고 좀 판매량 늘려야 되니까 그게 파밀리아 1.5 그거를 언더바디로 뭘 만들어 보라 그랬대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어차피 엔진도 1.5니까 힘도 안 되니까 빨리 가는 차가 아니라 즐겁게 즐기면서 뭔가 말을 타고 다닐 때 느낌? 언덕으로 올라갈 때 이게 1.5니까 좀 힘이 딸린대. 그래서 차가 약간 헐떡거리는 게 느껴진대. 근데 말이 언덕을 뛰어 올라갈 때 헐떡거리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게 2인승이지만 앉으면은 요 폭을 좀 좁게 했대. 왜냐하면 센터 콘솔에 옆 사람하고 팔이 이렇게 얹히면 약간 닿을 수 있게. 그래서 친숙함이 느껴지지 않냐 이거지. 이쪽 말고 그러한 컨셉을 집어넣어서 아무 거부감이 없이 차를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차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내가 힘들면 차도 힘들고 뭐 내가 차에 얹혀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발했다고 그러면서 모양도 이쁘잖아요. 동글동글한 뒤에 램프도 이렇게 동그랗게 했고 앞에 램프도 경량 스포츠카의 정말 진수였는데. 그 독자별로 뭐든 기아의 색색한 대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따라갈 수는 있을까? 그 지금도 그 감정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래서 지금도 대량 생산보다는 니치 마켓용이었긴 했지만 지금도 그건 정말 센세이션했어요. 제가 여유가 되면 마스다 국내 안 팔아서 그러는데 들어온다면 전 꼭 살 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 모양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하도 탑도 있어요. 지금 하다 보기 싫어. 제 빌라예요. 한 대 와 있어 지금. 미국에서 파는 걸 누가 가져왔어요. 배양 수입을 했나 봐. 메탈릭 레드예요. 그 소프탑이야 소프탑. 저희 집은 요새 버전. 매뉴얼. 난 요새 버전. 근데 그래도 첫 번째. 제가 오다가 보고 가다가 보고 어, 너무 가까이 가면 실실 수 있어갖고 또 나중에 무슨 걸릴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게 미아타가 난 처음 나온 모델. 네. 그게 헤드램프가 이게 팝업이었기 팝업식이죠. 난 그게 예뻤어요. 예뻤죠. 근데 네. 고장 많아서 날렸어요. 근데 저는 미아타 추억이 그 일본에서 때 탔을 때 2세대가 나왔을 때 후지 그 스피드웨이 간다고 탔는데 기억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컨버터블을 오픈할 수 있는 수동이라 수동이죠. 3초로 그냥 그러니까 핸들이 있다 오른쪽이니까 딱 따서 딱 하면 여기가 그냥 딱 끝이야 3초. 뭐 전동이고 뭐 양쪽에 그게 아니요. 있을 텐데 없어요? 미아타는 그 하나밖에 이제는 없어요? 여기 하나예요. 여기 딱 그래서 딱. 그 저기 알파로미오 제가 가지고 있던 알파로미오 스파이더는 그것도 가운데 이게 돌려가지고 여는 게 있는데 양쪽에 래치가 있어요. 완전 경량 스포츠카에 미아타 뺏겼네요. 후보를 저는 재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요거는 현실이 가능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 어제도 오다가 잠깐 저희도 얘기했죠. 저는 캐딜락 우주선 테일핀을 단 캐딜락. 옛날 거 네. 뭔지 아시죠? 네. 엘도라도. 엘도라도. 네. 근데 제가 그 엘도라도에 꽂힌 게 제가 2000년 초에 그때 이제 그 삼성화재 용인에 그 있는 그 교통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뭐 그거 관련된 삼성 일을, 교통박물관. 그거 뭐 관련된 일 자문도 해주고 하는 걸 했는데 원래 그 차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 서 있었어요. 뭐 이건희 회장이 그 박물관에 있어요? 와 근데 그걸
사진으로 볼 때라 물론 일본에 아니 뭐 해외에서 박물관 갔을 때 본 적은 이게 한 6m 넘잖아요. 그 테일핀이요. 그리고 그 차가 주던 그 인간의 꿈, 그다음에 그게 1950년대 이제 달에 가기 위해서 60년대에 달에 가기 위해서 몇 년도에 돌아왔어요? 그게 아마 60 몇 년형이었을 텐데. 앞에 헤드램프 동그란 거 네, 두 개. 네. 그다음에 뒤에 저핀 있고 네, 그 핀 있고. 옆에 램프가 두 개로 붙은 네. 거. 분홍색 그 당시 분홍색이었어 기억에. 분홍색? 네. 분홍색은 알아요. 네. 그게 이게- 뭐였냐면 분홍색이 GM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마 화장품 회사에서 뭐 외장 시켰을 거예요. 화장품 회사에서 핑크를 해가지고 그 바비도 파는데 바비도에 보면은 거기 차 이렇게 같이 바비도리랑 하는데 거기에 핑크 캐딜락이 나와. 그게 아, 화장품 그거야? 회사에서 만들어서 아마 처음에 나왔을 할리얼 거예요.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구야 저 엘비스 프레슬리가 또 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차인데 어쨌든 그게 거기에서 딱 보고 야 그래서 뭐 제가 책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게 있을 때 몇 편 썼었는데 인간이 결국 달에 가기 위한 꿈을 차에다 그 로켓망의 테이핑 딱 올려놓은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이 최고로 잘 풍요로울 때잖아요. 그렇죠. GM의 영업이익률이 뭐 20%가 넘을 때인데 그 캐딜락 그 엘도라도가 주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자동차는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지 물론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실제로 100m 정도 운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삼성 자동차 박물관에서 복원을 해서 리스토어 데이 같은 걸 했었어요. 그거를 거기서 잠깐 도는 타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물론 무슨 뭐 10km 정도 속도로밖에 안 달려봤지만 그게 뭐 하여튼 거의 V10 뭐 배기량도 아직 한 6.0 정도의 그 엔진 우르릉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미끄러지지. 타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만약 은퇴해서 뭘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마당에 있는 집이라면 그 캐딜락 엘도라도를 딱 지금 마당에 닫아놔? 보면서 타지 않고 사람들 보고 이베이 같은 데서 캐딜락 엘도라도 쳐서 움직이지 않아도 좋아. 그냥 차만 산다 그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시로 전시용으로 사면. 근데 들고는 한 몇천만 원 되겠다. 그 쿠바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니 택시로 쓰기 있을 거야. 북한에도 있을 것 같아. 북한에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하나는 토도 같아요. 저는 마즈다 차인데 저 일본 가 있을 때 타보고 정말 감명받은 1300cc 로터리 엔진을 쓴 RX-8. RX-8 7이 아니고 RX-8. 아직도 그 차 탔던 기억들이 꽤 며칠간 이제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빌려서 탈 때 이 발 있는 이 무릎부터 밑에가 나이 들면 이제 추워지면 식을 거 아니에요. 이게 로터리 엔진이 옆에서 1.3L인데 이게 이렇게 돌잖아요. 로터가 돌죠. 네, 레그룸이 뜨끈뜨끈해요 그 차가. 그 소비자의 불만도 많았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 야 이거 노인이 타기 딱이다. 발하고 무릎까지가 엄청 따끈따끈해요. 여름에는 어떻게? 뭐 여름엔 에어컨 틀어야죠. 방법이 없겠지만 그 1.3 로터리 엔진이 뭐 출력이 얼마였더라? 1.3인데 거의 뭐 250마력 이상 나오는. 근데 그게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내구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경량 스포츠카로 문을 뒷좌석을 이렇게 뭐라고 나가 이 장애차 문처럼 이렇게 열게 돼 있잖아요. 그 슈사이더라는 거예요? 수어사이드. 수어사이더. 자살문 같은. 그래서 그걸 그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여는 거. 포드가 인수해서 저는 그때 빨간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한국에 솔직히 타가지고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단종이 다 됐지만 지금 꽤 인기더라고요. 중고차 시장. 그 개발 스토리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마스다가 포드에 인수돼서 돈이 없을 때인데 스포츠카를 한다 그러니까 투도어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못 팔아. 그래서 포도어로 해. 근데 이 엔지니어들이 일본 그 마즈다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포도어 하는 얘기니까 그거로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세단 형태 포도어로 하면 비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어를 만들어서 충분히 어쨌든 저는 그때 뭐 아이도 태우고 그 여행 다니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네. 그때 마즈다 그 결정했던 사장이 뭐 얼마 전까지 포도 사장했었던 그 디자인을 일본 디자이너랑 그 형제 디자이너 있잖아요. 이안 컬럼하고 그 머레이 컬럼. 컬럼. 머레이 컬럼이 그냥 파트장으로 있고 밑에 애들이 해서 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줬다고. 그래서 RX-8이 죽을 차가 살아났다고. 그 포도가 생긴 바람에. 포도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 게 그 당시 포드 경영진의 입장이었다고. RX-8이라는 차를 중고로 은퇴하면 가져와서 국내에도 꽤 있더라고요. 뭐 왼쪽 핸들차도 이제 꽤 있고 미국에 팔렸었으니까. 생각난 거 하나가 더 있는데. 길어지고 있지 봐봐. 30분 후딱 넘었잖아. 그
사람들이 포르쉐 하면은 그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요새는. 포르쉐에서 나왔던 928이라는 차가 있어요. 928 차 모르시죠? 뒤에가 우주선처럼 생겼어. 그리고 앞에 동그란 헤드램프. 아 그거? 이렇게 튀어나오는 튀어나오는 거. 그 뮤턴트가 생겼거든. 뮤턴? 많이 안 팔려도 금방 단종했던 차예요. 많이는 안 팔렸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예 때문에 포르쉐는 그냥 전통적인 그 프로그 같은 개구리 같은 디자인을 계속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928 굉장히 그 당시에 와 정말 뭐 그 당시에 뭐 돈이 없어서 못 샀지만 정말 그 당시에 멋진 디자인이었었어요. 928. 뭐 제가 다른 엔지니어링적으로는 잘 그 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어렸을 때니까 저희 시청자도 추석이니까 많이 쉬셔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쉬어야 되는데 그만하죠. 뭘 또 마지막 아니 질문까지. 그럼 저희가 하나 디자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차. 디자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차? 뭐 일단 제가 디자인한 차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 디자인한 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차 중에 하나는 역시 이태리에서 제가 디자인했던 칭퀴첸토. 칭퀴첸토 그 모델 판다 플랫폼으로 바꿔서 기억에 남는. 네. 멀티플라가 아니라 칭퀴첸토. 멀티플라가 아니라? 멀티플라는 황 대표님 기억에 남는 디자인. 저는 뭐 관여가 되면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역시 스포티지. 세계 최초의 승용형 SUV로 나왔던 그 승용형 그러면 조금 뭔 소린가 했을 텐데 옛날에 SUV 그러면 프레임도 직선 약간 딱 바디를 세워서 각지고 갤러퍼 같은 막 뭐 무쏘 같은 이게 막 이게 마초맨의 기아가 무슨 실력이 있어갖고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그런 걸 개발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프라이드가 마스다 개발하고 기아가 만들어서 북미에서 포드가 팔아서 삼각 협력이 잘 돼서 포드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아가 잘 만드는구나 품질 좋게 그래서 한번 이제 SUV를 해보자. 그러니까 포드가 상품 기획이 앞서가는 게 승용형 SUV 시대가 온다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UW52라고 그래서 그 마스다는 빼고 포드가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이걸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려고 그거를 딱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해볼래? 되는 거죠. 사실은 기아는 그때 기본적인 승용차도 못 만들 때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런 SUV를 들고 오니까 초기 엔지니어들은 우리는 빨리 승용차 빨리 해야 돼. 그때 막 세피아 하려고 막 그럴 때니까 돈도 없으니까 사실 그때 기아는 역사는 오래됐지만 차를 독자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마스다나 어디 뭐 혼다에서 들어오면 도면 갖고 들어오면 이제 생산부터 시작했던 그러니까 생산 이후는 너무 빠삭해. 근데 생산 이전에 개발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도 없고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포드가 와서 뭘 보여준 거냐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플랜. 네, 디자인 프리즈를 하고 뭐 이때 구매는 뭐라고 이때 판매는 뭐라고 쫙 하는 걸 소위 청사진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엔지니어 중심의 경영진이 아니었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라고 봐요. 수익과는 관계없이 기본을 갖추기 위한 초기 내부 스포츠 코드는 정말. NB7이었어요. 뉴 봉고 7이라고 그래서 콘코드는 NB5였고 그 전에 프라이드는 NB3였고 담당팀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맨날 두드려 맞고 돈 쓴다고 댕기고 프레임도 꺾어서 프레임을 썼는데 프레임을 이렇게 꺾어서 그러면 키포인트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동글동글하게 하고 내부도 승용차같이 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죽이든 밥이든 만들었어. 가지고 91년도에 도쿄 모터쇼에 나갔잖아요. 그때 기아 자동차 도쿄 모터쇼 처음 나간 거예요. 처음 나온 메이커가 그걸 떡 들고 나갔으니까 일본 업체들이 무지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도쿄 모터쇼에 10대 자동차에 뽑혔어. 라부퍼가 그게 나오고 그러게 참 라부퍼의 아버지. 또 제가 그 책에 썼지만 제가 그때 가 있었는데 도요타하고 혼다하고 막 엔지니어들이 와갖고 막 차가 안 보여. 이게 무슨 차야 도대체? 무슨 막 밑에 이게 또 높이 재보고 힘이 내려왔으니까 차고 확 내려갔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막 근데 그때는 기아는 세피아가 먼저 갈 때라서 돈이 없어갖고 양산을 자꾸 늦췄어. 그 사이에 라브4하고
CRV 뭐 CRV가 이런 1년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스포티지가 나왔어. 이게 디젤 엔진에 문제만 없었으면 저도 뭐 구매 대상 차종에 놀려놨다가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컨셉은 먼저 나가는데 양산 베이스로 오면 세계 최초의 승용형 SUV는 뺏긴 거야 타이틀. 그렇죠. 라우퍼가 돼버렸던. 그래도 그 스포티지가 나와서 미국 나가서 세피아하고 스포티지 둘만 들고 나갔잖아요. 대히트를 쳤어요. 저는 그 그랜저 XG 마지막에 나와서 뭐 니은자로 꺾어서 뭐 벤츠 똑같이 한다고 꼭 그거 아니라 원래 그게 초기 모델. 원래 그게 마르샤 네. 모델이었는데 그랜저 XG 뭐 이제 저희 아버지 마지막 차이기도 하셨죠. 그 디자인이 현대차 디자인 센터장 잠깐에서도 오석근 씨가 디자인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야 국산차로서 현대기아가 독자 디자인에서 이런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지 제가 두 번째 일본에 가서 공부하러 박사과정 갔을 때 결국 그래서 그랜저 XG를 일본에서 샀어요. 일본에서 중고차로 뭐 한국電力그 한국 현대電일본에서 팔았어요? 네. 오. 조금 팔렸어.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도 그 디자인 괜찮다고. 프레임리스랑 참 그 XG가 가졌던 디자인의 균형미나 그 다음에 그 프레임리스 타입에서의 그 나름대로 고급감 그런 것들이 아직도 기억나고 그 공간도 굉장히 잘 뽑았고 2.5 엔진 제가 샀던 건 2.5 엔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출력이 넉넉하고 2.5에 4단 5단짜리 5단이 3.0이었나 뭐 그렇게 돼 있었던데 전체적으로 정숙성이나 그때 뭐 미쓰비시 이제 사일런트 샤프트 기술이 완벽하게 녹아들어서 정숙성도 굉장히 좋았고 밸런싱도 굉장히 괜찮았고 플러스 현대의 독자 디자인 실력이 이 정도 세단을 만들어낸 그리고 해외에서도 꽤 그 XG에 대한 평가가 좋았었어요. 국내에서 뭐 압도적이었지만 그 XG 도어가 왜 프레임 리스를 간 줄 아세요? 그 어려운 거를? 마즈다 여행. 그거 그 전에 기아가 합병 이전에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네. 엔터프라이즈 도어를 그걸로 했다고. 뭐 오석훈 씨 얘기로는 이제 그 오석훈 씨가 그때 뭐 LA 디자인 센터 뭐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미국에 있었는데 또 그 프레임리스 그런 형태의 차들이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약간의 고급 세단이 느낌도 그렇게 불었대요 그때. 그래서 그걸 채용을 해서 뭐 디자인 컨테스트를 했는데 창문을 딱 내리면 도어만 남거든. 네. 그러니까 탈 때 도어를 잡고 딱 타는 거야. 뭐 웨더스트림 그 기분이 없었어요. 근데도 지금은 조금 그런 차들이 꽤 있죠. 지금 뭐 웨더스트림 아까 말씀하신 문제들 잘 버틸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랜저 XG에서 그 웨더스트림 문제가 있었던 건 거의 없었던 걸로 봤어요. 하여튼 또 한국의 자동차의 디자인에 저는 한 템포를 끌어올린 게 그게 아니었을까. 자 이래저래 하여튼 추석맞이 특집 저희 카가이에서 보내드리는 추석맞이 자동차 만담 자동차는 인생의 일기장 여러 가지 또 주절주절 떠들었는데요. 맛있는 송편과 맛있는 치토스. 맛있는 떡국은 아니지만 추석 때는 저희는 치토스를 먹으면서 만담 그러니까 좀 할아버지들 같아요. 그렇죠. 할배라이드를 바꿔요? 자동차는 인생의 일기장. 여러분 자동차에 나의 인생에 성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차에서 울 수 있었던 집에서 울 수도 없고 사무실에서도 울 수 없는데 차에서 울 수 있었던 운전하면서 울었던 그 얘기와 함께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뭐 자식이 어느 대학에 합격했던 얘기를 차에서 듣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자동차는 그래서 인생의 일기장에 추석 특집 카가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손 흔드세요. 또 혼자 흔드세요. 아이 참. 진짜 왜 이런 걸 아이돌 하는 것도 시키고 그래. 우리는 각본이 없는데 너무 각본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참.